맛있겠다. 야, 돈 많이 나오겠는데. 31,200원이요. 빵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빵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빵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제과 브랜드 뚜레쥬르는 식빵 등 80여 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5% 올렸고 서브웨이도 대표 제품군인 일부 샌드위치 값을 평균 5.8% 인상했습니다. 주된 인상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이었는데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공격한 지난 2월 24일 이후 석 달간 밀값은 38% 이상 뛰었고 설탕 원료인 원당도 올 초보다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3분기에는 주요 곡물 수입 단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선물 가격이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점으로 볼 때 하반기부터 빵값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 곳곳에 경제적 타격도 가하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곡물값이 올라 못 살겠다는 시위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거리에 화염병이 날아들고 방패 뒤에 몸을 가린 경찰을 시민들이 몽둥이로 공격합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쏘며 맞섭니다. 비싼 물가에 항의하는 시민들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들어 경찰에게 던집니다. 머리 위에 이고 달리던 가스통도 던집니다. 폭등한 연료값에 오토바이도 가스통도 고철 덩어리가 됐다는 항의 집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가속시킨 지구촌 물가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와 밀과 옥수수 등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올 들어 국제유가는 28%가 올랐고 밀 선물 가격도 37%가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의존도가 80%가 넘는 이집트와 레바논에서는 빵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며 정치적 긴장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정권 교체도 식량 가격 폭등이 원인이 된 아랍의 봄 시위로 촉발됐습니다. 여파는 서방 국가로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트럭 기사들이 비싼 기름값에 항의하며 보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마트 진열대에서 밀가루와 해바라기 씨유가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5월 물가 상승률 5.4%입니다. 작년 5월에 비해 이만큼 올랐다는 건데요.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입니다. 특히 밀가루는 1년 만에 26%, 식용유가 22%, 돼지고기는 20% 올랐고요. 경유는 무려 45%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만 해도 2%대였는데 3%대로 올라서는데 6달, 4%대로 올라서는데 5달이 걸렸고 5%대로 올라서는 데는 불과 2달 걸렸습니다. 물가 상승의 후폭풍,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점들이 내년에 줄줄이 무너질 거라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 한 달 전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짜장면이 이제 7,000원. 그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흘에 한 통씩 쓰는 18리터짜리 식용유, 이틀에 한 포대 쓰는 20kg 밀가루, 둘 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값만 한 달에 5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이미 1억 원 빚을 졌는데 장사 좀 되려나 했더니 물가가 덮쳤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하는 거죠 뭐. 이제 중국집은 지금 식자재 값이 이렇게 안 떨어지면 희망이 없어요. 아이, 가게를 이거 접어야 되나 뭐 많이 생각 중이에요.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해바라기 씨유는 60%가 넘습니다. 전쟁 때문에 수확도 쉽지 않지만 수확하더라도 항만과 저장 시설이 파괴돼 수출도 쉽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가뭄,
호주는 홍수가 덮쳐 올해 밀 생산량이 10%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큰 손들은 비싼 값에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작은 식당들은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밀가루 같은 거 10포 사기가 힘들어요. 안 줘요. 식용유도 많이 사야 2통이야. 2통 더 안 줘. 없다고. 밀가루와 식용유가 폭등으로 내년에 식당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가격 전가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원가율 상승을 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익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위해 줄줄이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돌파했죠. 하반기에는 더 높아질 거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라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밀 농장입니다. 트랙터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작년에 수확한 밀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프라가 파괴돼 수출길이 막힌 겁니다. 우크라이나 밀 수출은 세계 시장의 8%를 차지합니다. 전쟁 전엔 한 달에 최고 6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는데 이달 수출량은 77만 톤에 불과합니다. We still have a huge store, a huge amount of grain which is still not exported, and in a month we'll have new harvest of winter wheat and rapes.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한국 물가에도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밀가루, 라면, 시리얼,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5월에 7.6%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이후 최고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7.4%로 24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은 5.4%였는데 한국은행은 절반이 넘는 56%가 해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하반기에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거란 점입니다. 저희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해외발 공급 충격의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같은 식료품비는 쉽게 줄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거란 뜻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